안녕하십니까, 조정현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이고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28포인트 하락한 3143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9천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5,8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4,100 매도, 기관이 1,200 매도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약 800 매도했고요. 투신이 430 매수, 연기금이 333 매도했습니다. 업종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가 약 11% 큰 폭 상승했고요. 의약품 약 2.36% 상승,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종이목재, 얘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종이목재, 의료정밀, 통신, 비금속, 철강, 건설, 운송장비, 유통 모두 2% 이상 큰 폭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아마 은행주가 하락폭을 좀 막아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른 종목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했고요. 카카오뱅크 14% 상승했고, 오늘 바이오사이언스만 크게 상승했네요. 삼성은 바이오로직스, SK는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이 LG, 삼성화재, 그 빼놓고는 다들 대부분 다 파랗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놀랐었을 것 같아요. 거래량 상위 종목 보니 삼성전자가 탑이네요. 200원 하락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솔도 로지스틱스가 또 있군요. 카카오뱅크가 있고, 눈에 띄는 종목들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제약주가 있어 보이고, 이 삼성 출판사가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군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파랗게 일단 보입니다. 다음 보면서 오늘 투자자별 동향들 한번 차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오전부터 계속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이 녹색과는 기관이고 밑에는 외국인입니다. 오전에 팔다가 오후부터는 외국인이 매도세는 멈춘 것 같고 기관이 매도세를 계속한 것 같고 오늘은 개인의 매수가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금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오히려 예탁금은 오히려 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탁금이고 이게 종합주가지수고요. 종합주가지수고 녹색 선이 실질곡의 예탁금이에요. 근데 예탁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예탁금은 지금 70조가 넘어선 걸로 보이죠? 오히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익형 주식증권 이 정도면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인 것 같고요. 미수금도 같이 증가했군요. 왜 증가했을까요? 쭉 감소하다가 지난 주말에 급반등했네요. 아마 이번 주 시장이 반등할 걸로 보고 미수를 좀 많이 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쨌건 예탁금은 하락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66조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66조 원인데 70조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74조 원까지 너무 크게 상승했습니다. 증시 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이 오늘 0.89% 하락했고요. 중국은 2%, 일본이 0.36% 하락했어요. 지금 중국과 특히 일본은 지금 물속에 잠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올림픽 끝나고 나서 나름 다행이죠. 올림픽 끝나고 나서 지금 장마지고 하니까 올림픽이 지장 없었잖아요. 지금 일본은 저 서쪽에는 지금 완전 물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서쪽은 지금 물에 잠겨 있는 것 같고 서서히 동진하면서 도쿄라든가 지금 북동쪽으로 지금 직진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36인데 한국보다도 오히려 더 하락폭이 적네요.
유럽을 보니까 영국이 지금 강보합이고 독일이 약 0.3% 정도 하락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일 미국 증시 다우지수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살짝 하락한 이렇게 모습 보여주네요. 요새 보니까 저기 그 대만하고 홍콩이 좀 빠지고 있어요. 네, 이쪽에 좀 태풍이 계속 연달아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죠. 뭐 굳이 그 영향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증시가 이쪽이랑 괜히 맞물리니까 썩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투자자별 동향 살펴봤고 업종지수 봤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차트 그래도 미국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크게 흔들리면서 11선까지 닿고 어쨌건 미국은 지금 신고점 계속 내고 있어요. 전일 밤에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신고점 내고 있고 장중에 크게 흔들렸으나 다시 반등하는 모습 모양이 아주 좋아요. 그 35,600포인트 좋습니다. 뭐 MACD, 소나, 뭐 OBV 오늘은 제가 OBV 뭐 좋아요. 나무랄 게 없습니다.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으나 장중 크게 꼬리 달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보기에 또 신고점 돌파 시도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 14,890이고요. 어제 종가가 14,790이니까 오늘 100포인트만 상승하면 또 신고점 낼 것 같아요. 21선 지지받고 있고 미국 증시는 지금 좋아요. 나쁠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증시네요. 오늘 이런 모양새. 중간에 살짝 빨간불이 있었지만 결국 하락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돌았을 때 됐죠. 3143인데요. 요 3100 정도가 제가 1차 지선 아닌가라고 싶어집니다. 이 정도에서는 멈출 걸로 보고 있고 3100은 깨지 않고 반등세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제가 이때부터 쭉 보였죠. 원형 천정형 보이고 내려가다가 계단식 하락, 계단식 하락. 지난 주말에 크게 빠졌고요. 멈췄다가 이 정도면 오늘 돌아서야 되는데 아침에 돌아서는 척 하다가 또 훅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가 시간이 12시 20분이군요. 이때부터는 뭐 조금 반등해서 됐구나 싶었는데 다시 또 밀려버리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도 거래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좀 바닥 정도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BV 빼고요. 이격도로 집어넣었어요. 이격도. 하락할 때는 주가 21선 이 파란 선과의 그 간격을 보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이격이 커지면 다시 만나는 거고요. 하락할 때도 이렇게 이격이 커지면 이격이 커지면 다시 또 만나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게 이격도예요. 그래서 21선부터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또 만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97.27포인트예요. 97.27. 여기 딱 만나는 선이 100이거든요. 주가 21선과 만나면 100이고요. 이럴 때가 100이에요. 100. 네, 딱 만나는 선이 100인데 맞죠? 21선으로 돼 있나요?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기 61선으로 돼 있나요? 61선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21선인데 이게 61선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1선 11선으로 바꿔볼까요? 이 11선까지를 왜 21선으로 돼 있나 모르겠어요. 아까 확인했는데 11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7.28 바꿨는데도 똑같네요. 이게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짠 게 아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이 교보증권 사이트인데 뭔가 이격도는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네. 어쨌거나 이 핑크빛선을 지금 이격도가 처음 깨고 내려왔거든요.
뭐 이 정도, 네, 지금 과거 직전까지 지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많이 빠지면 95 정도까지 보는 거거든요. 지수상으로는. 근데 이 이격도는 뭔가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가 짠 게 아니라 교보증권 거예요. 교보증권 전산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낙폭이 큰데요. 낙폭이 크면 다시 21선에 되돌린다라는 의미로 낙폭 과다일 때는 주로 우리가 이격도를 보면서 많이 빠졌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이격도 보면서 과열됐다. 내려올 때는 너무 급락한 거 아니겠니?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만날 거예요. 21선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 3100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내일 정도면은 장중 조금 밀리다가 다시 돌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3200은 깨졌고 이 3100 정도에서 멈춰야 되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PNF를 한번 봤어요. PNF를 봤는데요. 여기에 3100 정도예요. 네. 여기까지 오면 이제 3000이라고 봐야 되겠죠. 3000. 그러면 이걸 깨버리면 이거는 뭐 대책 없어요. 이거 깨버리면 진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연말이고 뭐고 장이 없다고 봐야죠. 그냥 문 닫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같이 죽는 거죠. 그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참 잘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개마구원 같이 올라가다가 개마구원에 같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쭉 내려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400까지 2500까지 내려오는 건데 차트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겠니? 라고 말은 쉽게 하는데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 3100 정도, 네. 3000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빠지더라도 일단 3000에서 3100에서 멈춘 다음에 21선까지 반등을 주고 3200선 한번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것이지 3100을 깨고 쭉 내려가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항상 우리가 불안할 때가 제일 바닥이에요. 뭐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주로 이제 이격도를 보시면서 아 많이 빠졌구나, 이제는 되돌리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 다시 말하지만 21선 이렇게 61선 치고 올라가지만 다시 만나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냐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생리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려냐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측 말씀드렸던 한 3100 정도가 바닥 아니겠니? 라고 보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종목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밖에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요. 여름을 보내는 지금 소낙비는 아닌데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밖을 보니 우산을 쓰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을 보내는 비겠죠. 지금 뭐 8월 17일이죠. 광복절도 지났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추울 정도고요. 이제는 비가 오면 올수록 그 대지를 식히는 거잖아요. 땅을 식히는 거잖아요. 그 여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점점 시원해집니다. 가을이 빨리 온다는 얘기니까요. 여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시장이 대체로 이래요. 대체로 이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항상 여름은 그러구나 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천둥번개 소리 들리시나요? 요거죠. 지금 21만 3천원인데요. 장중에 보니까 21만 1천원까지 왔다 갔더라고요. 21만 1천원을 저점에. 이때도 저점이 21만 1천원이었어요. 이때는 21만 3천원이고 그쵸? 이때도 21만 1천원, 이때도 21만 1천원, 오늘도 21만 1천원. 뭐 빠질 건 다 빠진 것 같아요. 직점 저점을 딱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내일은 좀 돌아서야죠. 더 빠지면 할 말이 없죠.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PNF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이렇게 내려오나요? 21만원 깨져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차트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지금 종합주가지수나 종목이라든가 이럴 때를 고점 치고 쭉 횡보했잖아요.
밑에서 봤을 때 이게 개마고건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툭 밀려버리면 이건 시장 끝나는 거죠. 한번 밀려버리면 이 물량대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건 올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물량은 소화하기 힘들어요. 네. 1년 동안 소화하기 힘들어요. 21만 1,000원 깨버리면은 제가 21만 원 치고 올라가기는 참 힘들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깨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은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 깨버리면 내려왔을 때는 얼마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요 21만원 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물량대예요. 이거 물량 소화시키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 여름 그 연말 장수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최소한 6개월간은 21만원대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횡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이 안 올 거라면 안 깨고 위에서 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좀 이렇게 심하게 밀리지 않을 걸로, 요거는 지켜줄 걸로 내일 시장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많이 빠져 있죠. 오늘 이격도가 95.78까지 왔는데요. 95까지 왔는데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여기까지 빠질까요? 93.6이고요. 이때도 93.5까지 빠졌네요. 오늘 95.89고요. 더 빠질까요? 장중에는 빠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돌아설 걸로 내일은 보여집니다. 내일 장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거 21만원은 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깨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21만원 깨면 그 뒷얘기는 뒤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NC소프트웨어 오늘 1.9% 빠졌군요. 얘는 뭐 직점 저점 76만 5천원이 있는데 불안하네요. 얘도 단기 바닥에서 멈출지 61선 계속 저항받으면서 밀리고 있죠. 거래량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 정도면 거래량 증가한 거 아니겠어요? 이격도도 뭐 95까지 내려왔네요. 근데 이 종목은 뭐 현재 돌아선다는 전혀 어떤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도 좀 불안한데 직전 근처 왔으니 내일은 또 자율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네요. 오늘은 또 멈췄네요. 보합이네요. 거래량은 참 좋죠.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 가격대 99만원이 또 저항선이 돼요.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그래서 더 밀리지 않기를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나 싶어집니다. 어쩌면 이 종목이 다른 종목의 선도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얘가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더 빠지지 않기를 보여줘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뭐 삼성전자 공매도, 뭐 SK하이닉스 공매도 때문에 전체 주식이 빠진다. 때는 뭐 환율 상승 따라서 환율 상승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수출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수출은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오늘 은행주를 매수한 거 봐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경제가 문제가 있으면은 경기에 문제가 있으면 은행주부터 먼저 빠지는데 은행주를 샀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경제는 탄탄하다는 얘기거든요. 뭐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연기금을 좀 사줘야 되는데 애들 같이 팔고 앉았으니까 그게 문제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 문제 없고요. 저는 이제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좀 코로나 잡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재난지원금, 재난유료금 7월 달에 주기로 해놓고 왜 시간을 계속 끄는지 모르겠어요. 뭐 9월 달에 준다는 건가요? 일정 잡는데 또 공무원들 또 일주일 뭐 2주일 또 끌어버리겠죠? 뭐 9월 달에 뭐 추석 전에 줄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 끌면서 기름을 그 기운을 팍팍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를. 장난치는 거죠. 지 돈도 아니고 세금 주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기도는 또 뭐 1인당 25만 원 준다 그러잖아요. 준다는데 왜 거기에다 이렇게 뭐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금은 이러려고, 정부나 지자체나 이러려고 세금 걷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 세금 풀려고. 풀려주면 여러분들이 가서 더 소비하잖아요. 지역경제 살려주잖아요. 그 돈 아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쓰고 나서 또 세금 내면 되잖아요. 뭐 상위 12%는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잖아요. 빨리빨리 7월 달에 다 100% 주고 전 국민. 그러면 지금 유동성 좋아졌을 텐데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안 주면서 뭔가 대통령 출마할 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보면서 개인도 흥분했군요. 얘 때문에 흥분한 건 아니고요. 깼는데 오늘 원래 내일 장대 양선 하나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샛별령 내일 요런 음선 나오듯이 장대 양선 하나 딱 나오면 샛별령 그래가지고 반등 신호 나올 것 같아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로는 내일 양선이 나올 수 있는, 샛별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호 같아요. 진짜 최악은 내일부터 아침부터 음선 나오면서 쫙 빠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봐야죠. 얘가 내일 음선 나오면서 쭉 빠져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리딩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내일 쭉 밀려버리면 다른 종목들은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일은 양선 나오면서, 장대 양선 나오면서 샛별령으로 돌아서지 않겠니? 라고 저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격도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고 저 생각이 돼요. 네. 이거 밀려버리면요, 요게 다 물량대예요. 이게 다 물량. 이거 밀려버리면 답이 없죠. 요거 밀려버리면요, 요거 더 깨고 내려가 버리면요, 이거 답 없어요. 연말장이 아니라 앞으로 1년간은 시장 없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시장 끝났다. 1년간은 시장 없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 월봉 차트 종합주가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업종 차트로 월봉 차트. 이거 아니겠어요? 150에서 1000 갔다가 1004. 이때 고점이 1004포인트예요. 1004. 네. 쭉 밀렸어요. 그때 제가 이게 증권사 객장을 갔더니 이때는 그 증권사의 시세판이요, 딱 세 자리만 있었어요. 뭐 500 몇 포인트, 600 몇 포인트, 700 몇 포인트, 900 몇 포인트 했는데 100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그 자릿수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일자를, 종이에다가 일자 쫙 그려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근데 뭐 한 며칠 지나니까 그 세 자리만 가지고도 충분했더라고요. 몇 년간은. 그러다가 90도 4년도 연말에 또 1000포인트 갔다가 이때는 450 갔었죠. 450 갔다가 이때는 외환이기 때문에 뭐 277포인트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1000 갔다가 이때는 밀레니엄 때 뜬 거예요. 밀레니엄 때 1000 갔다가 IT 관련주들 다시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뭐 2000년도부터 이제 2002년도죠. 2003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락하면 항상 2000포인트 가면 이때는 왜 안 밀리냐면 이제 저기 연기금, 이때 연기금 때문에 띄운 거거든요. 연기금의 주식 한도를 30%까지 늘려라 그래가지고 연기금 열심히 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빠질 때마다 연기금이 사가지고 버틴 것이죠. 2017년 떴다가 또 쭉 밀려서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를 봤을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얼마까지 내려가니?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 1000포인트가 이때 지선이 되는 거죠. 1000포인트가 이때도 얼마까지 내려갈 거니? 그랬을 때 차트상으로는 1000포인트 아니겠니? 그랬거든요. 말로는. 근데 진짜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1000포인트까지 내려오더니 어제의 고점이 오늘의 지지선. 내려왔을 땐 끔찍했죠. 설마 했는데. 그럼 지금은
재수없는 소리인데 이렇게까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해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요, 몇 년간 시장 없어요. 몇 년간. 올 연말장이 뭐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시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쉽게 못 돌아서죠. 3,000포인트는 완전히 이제 저기 히말라야 산맥 같이 백두산 같이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더 생기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시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내일 아침에 디스플레이가 음선으로 출발하면서 밑으로 뚝 떨어질 것인지, 그러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내일 양선 나오면서 돌아서면서 샛별장 나오면 다시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20선 닫고 다시 밀리면 이건 뭐라 그러죠? 되돌림인데 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고비 같긴 해요. 만약에 음선으로 출발하면 조금 물량을 줄이는 게 낫겠죠. SK이노베이션, 얘도 오늘은 또 많이 밀렸네요. 네, 큰 의미는 없죠. 추세선은 깨서 움직이고 22선까지 되돌림이 아니겠니? 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한번 속았으면 됐지. 네. 누차 말하자면 이 가격, 이 장대거리랑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찬바람 불 때까지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지금 요 거래량 가지고는 이 거래량 아직 소화를 못 시켰어요. 시간이 좀 걸릴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LG전자인가요? 얘도 요 가격대는 14만원인가요? 14만원대? 직전 저점은 14만 5천원? 깨지 않길 바라야 되겠죠? 그래도 어쨌건 지난 주말 요 가격대는 깨지 않고 버텨줬네요. 또 올라가다가 5일선 닫고 내려와서 모양은 좀 나쁘네요. 어쨌거나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깨지 않고 버텨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요 가격대는 깨지 않고 버텨주기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거 깨져버리면 진짜 힘들어져요. 다시 PNF 보여드릴게요. 요런 가격대 깨버리면 최악의 경우 요거 14만 6천원, 요 14만원 깨버리잖아요. 그럼 14만원이 한 1년간은 저항선 돼버려요. 요가 깨버리면 이제 말 그대로 얘가 개마고원 돼버리잖아요. 14만원 깨고 내려와 버리면 14만원에서 계속 저항받아요. 1년 이상 여기서 14만원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저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내일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 주가지수 3100 정도는 내가 보기에 좀 지지해 주기를, 이 시장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은행주가 10% 상승했는데 KB금융은 그냥 보합이군요. 저기 카카오뱅크가 한번 상장돼 가지고 요즘에는 지수에 막 삽입이 되는 모양이죠. 예전에는 3개월 정도 지나야 주가지수 삽입됐는데 상장되자마자 요즘은 주가지수에 편입이 되나 보죠. 어떤 은행주가 떴나요? 어쨌건 오늘 같은 날 시장에 버텨준 게 다행입니다. 좀 버텨줘야 되겠죠. 빠지지 않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매수는 아니에요. 지금 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지 말라고 한 게 지금 한 5월달, 한 6월달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5월, 6월. 네. 매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그 조회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동안 300, 400 나왔는데요. 매수하지 말라고 할 때부터 현대차 막 24만원, 24만 5천원 팔려갈 때부터 독자분들이 많이 조회수가 막 줄더라고요. 실망했나봐요. 사고 싶은데. 주식은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장인데요. 공부를 하고 주식해야 돼요. 저도 1년은 여러분께 종목 추천 안 하고 있잖아요. 1년은 시장을 지켜본 다음에 여러분께 종목 추천하려고 그래요. 기아차 여유는 좀 있네요. 여기서 빠지지 않고 버텨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많이 빠졌으나 뭐 뭉쳐 있으니까 많이 빠졌는지 올랐는지도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가격상으로 좀 밀렸는데요. 2.35 뭐 이러려니 하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뭉쳐가면 나쁘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멈춰야 되는데 오늘 모양새 보니 단기 바닥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요거 위에 꼬리 달고 멈췄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반전형 해머예요. 내일은 반등 나올 것 같으네요. 78,000원까지는 일단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네, 여기까지는 반등 78,000원까지는 반등 나오지 않겠니? 21선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고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78,000원 보여집니다. 오늘 캔들 차트 모양새가요. 빨리 없어져라. 예. 반전형 해머죠. 몸통 잡고 왜 긴 꼬리. 이게 이제 반전형 해머. 단기 바닥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다라고 보여집니다. 작게 보면 이런 모양새도 반전형 해머인데 이게 확실한 반전형 해머 모양이죠. 왜 긴 꼬리 달고 있고 몸통 잡고 예, 요게. 내일은 네, 삼성전자 반등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얘 이거 깨버리고 내려가면 진짜 정신 없어요. 더 내려가면 진짜 얘는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모양이 지금 사실 안 좋거든요. 요거 지선을 깼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이 77,800원이 얘도 진짜 1년 이상 저항선이 될 수 있어요. 78,000원을 향해서 계속 도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돼야 되겠죠. 이게 공매도 때문에 그 공매도를 왜 자꾸 힘 있는 자들이 공매도 가진 그 타짜들 편을 들어주니까 그래요. 또 하면 또 대통령 탓을 또 하려고 그러는데 이 대통령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거 정책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죠. 공무원 정책자들이 감독원이라든가 있는 애들 재경부 저 자세히 모르겠어요.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감독원 아니면 저 재경부 애들이 하겠죠. 홍골통 있는 그런 애들이 하겠죠. 다 있는 자들 편 아니겠어요? 뭐만 하면 뭐 대통령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월급 축내는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겠죠. 같은 편이겠죠. 네, 타짜들하고. 걔네들이 문제죠. HMM 잘 버티네요. 네, 잘 버텨요. 하나솔루션 이렇게 될까봐 추세선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될까봐 겁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겁나는 패턴이잖아요. 얘 여기서 오늘 또 내려가 버리잖아요. 얘 내려가면 58,000원서부터 4만원이죠? 18,000원이죠? 거의 2만원이죠? 그럼 여기 얘 2만원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2만원까지. 그 PNF 상으로, 그 패턴 문서상으로 보면 얘 2만원까지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요 높이만큼 2만원까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안 빠지더라도 25,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겁나는 거죠. 근데 지금 깨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종목별로 이런 놈도 있고 아닌 종목도 좀 있고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2등 종목이면 머리가 아픈 거죠. 추세선 깨고 내려왔다가 이런 게 되돌림이에요. 이건 확인 사살 하는 거거든요. 확인 사살. 이때 안 팔면 얘는 이제 내가 보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한번 확인 사살 한 거거든요. 이게 21선까지 와가지고 이 저항선까지 왔고 21선까지 대충 왔죠. 이걸 확인 사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얘가 하락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요 4만원은 또 벽이 되죠. 예전에는 5만원이 벽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제 4만원이 벽이 될 수 있어요. 하나솔루션은. 그럼 살아남으려면 빨리 회복돼야죠. 빨리 회복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모양은 안 좋습니다. 네, 모양은
안 좋습니다. 얘는 뭐 이격도가 90까지 빠진 적도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차트 보시면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2020년도 시장은 잊으라고 그랬잖아요. 주식 사기만 하고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무섭거든요.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 하도 많이 1000, 2000 보고 얼마나 네, 겁을 먹었겠어요. 3000 보면 무섭죠. 네, 뭐 3000. 예전에 1000, 2000 때 우리나라 GDP가 5000불, 10,000불 때인데 1인당. 지금은 이제 35,000불이니까 그렇게까지 막말로 진짜 아수라장은 아닐 걸로 전 봐요. 선진국 시장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하락하진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조정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름이기 때문에 네, 여름은 어차피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께 여름 많이 했는데 여름은 힘들어요. 얘는 뭡니까? 직접 깬 건가요? 온 건가요? 아, 얘 왜 이거 어떻게 없애나? 21만 6,500원 21만 6천원 살짝 깨긴 했네요. 멈춰야죠. K뷰티 코로나가 잘 해결될 줄 알고 올라갔는데 코로나가 번창하니까 제가 보기엔 실망 매물인 것 같아요. 좀 코로나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좀 다 맞으시고요. 어제는 제가 그 손흥민이 한 골 넣는 거 보고요. 맨시티 상대로 결승골 1대0 이겼죠.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면서 손흥민 골 넣는 장면, 뭐 관객들 호응하는 모습, 어제는 거짓말 안 하고 한 50번은 본 것 같아요. 계속. 근데 관중들이 6만 명이 찼죠. 그게 20개 팀이 있으니까 10개 구장에서 3만 명에서 6만 명씩 꽉꽉 찼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스크 쓴 사람 있고 안 쓴 사람 있고. 참 그게 영국의 파워 같아요. 그럼 영국에는 지금 확진자가 없느냐? 매일 5,000명에서 8,000명이 확진자가 생기더라고 영국이.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야구장을 개장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보면 영국은 축구장 개장하고 미국은 야구장 관객들 다 들어오잖아요. 마스크 쓴 사람 있고 안 쓴 사람 있고. 미국도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죠. 사망자도 생기고. 그런데도 야구장을 개장하고 있어요. 마스크 쓴 사람 있고 안 쓴 사람 있고. 네, 우리 같으면 큰일 날 텐데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스크 벗고 마스크 쓰더라도 좀 야구장, 축구장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은 안 가고 싶으네요. 축구장은 가더라도. 아모레 파시픽 봤고요. 현대건설 오늘 그래프를 보니 현대건설도 추세를 깨버린 것 같습니다. 되돌림은 나올 텐데요. 되돌림 나올 때 물량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라도 되돌림 나올 때 물량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덜 빠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점 대비 덜 빠졌으니까 20% 정도 빠졌는데요. 되돌림 나오겠죠. 되돌림 나올 때 혹시나 하고 또 갖고 계시지 마시고 11선이나 20선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정도 오게 되면 물량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새가 지금 다 안 좋네요. 절대로 매수는 아니에요. 얘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모양새가 종목별로 모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줄일 수 있는 물량들은 줄이는 게 좋겠죠. 자율반등 나올 때요, 되돌림 줄 때 그때 물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중공업주 봐야 되겠죠. 삼성중공업, 얘는 진해 회장님 나왔는데 왜 그래요?
직전 저점까지. 삼성중공 보기만 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년엔 혹시 또 모르니까. 누차 말씀드린 8,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쳐다만 보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요 종목도 네. 32,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마시고 최소한 요 28,000, 네. 500원 요 전까지도 쳐다보지 마세요. 연말까지 갈 수 있어요. 요 거리랑. 이건 진짜 투자자들 우롱한 겁니다. 완전히 이건 타짜들 노름에 두산중공업이 타짜가 된 거죠. 일부 그 개별 종목 같으면 이해 가겠는데 두산중공업이 저러면 안 되죠. 그룹인데. 얘도 안 좋네요. 네, 요 딱 머물렀는데 오늘 살짝 깼어요. 되도록 나올 때 물량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크게 빠진 건 없잖아요. 20% 빠졌나요? 네. 반등 나올 때 요거부터 모양이 좀 안 좋았죠. 반등 나올 때 네. 전부 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다 깨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최소한 1년간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까지는 오지 않을 걸 보거든요. 뭐 이러다가 그 여름 좀 지날 때까지, 네, 찬바람이 올 때까지는 좀 이러지 않을까라고 싶어집니다. 찬바람 불면 여기서 연말장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연말장이 없어요. 적당히 무너져야지 심하게 무너지면 안 되죠. LG화학은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뭐가 있나요? 역시 좋은 기업은 살아나죠? 이 상황에서 지금 정배열 상태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쁩니다. 그렇다고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SDI 직전 고점 맞죠? 좀 밀려야죠 얘는. 네. 21선까지 밀릴까요? 또 거량은 뭐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네요. 셀트리온 잘 올라간 걸로 알았는데 밀렸네요. 장중에 플러스를 오늘 장중에 플러스 났다가 밀려버렸군요. 속았네. 오늘 플러스 나길래 셀트리온이 좀 올라가 주는 거라 했더니 막판에 누가 또 밀어버렸군요 이거. 올라갔는데 네. 그래도 21선 위에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모비스 신저점 낸 모양이군요. 최저치 한 거 보니까. 걔도 그만 빠져야죠. 여기서 빠지면 요 가격대가 또 저항선 돼버려요. 지금 아슬아슬하 지금 되돌리는데 기로 같아요. 기로 전반 전체적인 게 여기서 깨버리면 진짜 이 가격대가 1년 동안은 이 가격대가 저항선 돼버려요. 그러니까 멈추고 좀 반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은 좀 버텼으면 좋겠어요. 찬바람 불 때까지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일본 지금 많이 물속에 잠겨 있고 지금 저기 중국도 지금 상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지금 남부 쪽은 물속에 잠겨 있는데 잘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만 지금 좋잖아요. 적당히 비도 와주고 있고. 원래 이번 주말부터는 조금 장마전선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도시야 괜찮은데 도시는 지금 농촌이 문제죠. 태풍이 불지는 않으니까 뭐 과일나무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무럭무럭 잘 익고 있는 벼가 물에 잠길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대비해야 되겠죠. 삼성물산은 이게 며칠째 하락입니까? 7일째 하락인가요? 7일째? 직전 고점 갔다가 7일째? 두 번 속지는 않죠? 이때 한번 속았는데요. 7일째 하락하고 있군요. 멈추겠죠? 13만원에서. 이 정도 빠지면 돌아서요. 네. 삼성물산이 이렇게까지 빠졌으면 왜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연결교리 회장님 나온다고 떴나요? 얘는 자세히는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에버랜드하고 뭔가 연관관계가 많이 있죠. SK도 좀 툭 떨어져 버리는군요. 여기서 더 안 빠져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빠져도 이렇게 심하게 빠져버리나 이틀간. 얘도 추세 이탈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최소한 여기서 멈춰줘야 되겠죠. 삼성은 이거 이재룡의 개인 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기업 아닌가요? 그 국민의 기업다운 좀 프라이드를 좀 갖게끔 경영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좀 깨끗하게 지 경영권에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면 어차피 흑수로 갈 거고 그 기업도 언젠가는 자기 손을 떠나게 될 텐데 언제까지 자기 그 사세 경영까지 물려주려고 하나요? 가능할까요? 그게 갈수록 투명해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눈 감고 다 했겠으나 갈수록 투명해질 텐데 투명해지면 힘들죠. 쉽게 말해서 증여세, 네, 증여세, 상속세 다 토해내야죠. 지금까지는 편법, 불법 다 막아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뭐 미국과 같이 네, 전부 다 뭐 죽으면서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죠. 근데 편법, 불법, 연기금, 세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권력자들하고. 이제 좀 잘 좀 해주길 바라야 되겠죠. 깨끗하게. 그게 경제 민주화지 뭐겠어요. 삼성전기까지 이 정도 바닥 확인 더 이상 안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깬 건 안 좋은 거죠. 깬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또 거래량 꾸준히 뭔가 유지가 되는 게 회장님 나왔는데 왜 깨는지 모르겠어요. 대한항공은 좀 버틸 줄 알았더니 얘도 그냥 밀려버리네요. 3.69%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빠지면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냥 깨버린 거 아니에요. PNF 보면 이거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건데 종목별로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네요. 여름장을 좀 시간만 보내면서 잘 버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요. 카카오도라고 이렇게 툭 뭉쳐가지고 툭 떨어져 버리는군요. 2.74%. 얘는 올랐으니 좀 내려와야죠. 통신 3인방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17670 SK텔레콤 요게 그 장악형이라고 그랬죠? 되돌림 비슷하게 줬죠? 네. 일단 한번 물량을 줄여놓고 다음 흐름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이게 되돌림 장악형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네. 안 좋은 모양 패턴 캔들이거든요. 네. 이게 되돌림 장악형. 네. 물량을 좀 줄이는 게 낫겠습니다. 네. 크게 안 빠져야 되는데 이런 면이 나오니까 추세를 깨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깰지 모르겠는데 과거 예전에 또 라떼 이야기인데 예전 같으면 이게 무서운 PNF로 해가지고 얼마까지 빠지니? 라고 말을 하겠는데 제가 지금 이 변한 환경에 대해서 이제 GDP 35,000불
예전에 우리 한국 증시 5,000불 만불할 때 폭락할 때 미국이라든가 일본 증시 크게 안 빠졌거든요. 일본이야 이제 뭐 1990년도 폭락한 거 그거 말고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탄탄했거든요. 우리도 좀 그렇게 그런 시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안 빠질 걸 기대하는데 과거 같은 P&F 요거 추세 섞이면 이만큼 빠져요 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추세 깼기 때문에 반등시 좀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집니다. 요게 장악형이고요. 이게 되돌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현 시점으로는. 하루 올려놓고 쭉 밀려버렸군요. 아직까지 얘는 뭐 11선, 21선 있는데 SK텔레콤이 꺾인다면 얘는 21선, 61선이죠? 61선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걸 깬다면 같이 팔아야겠죠. 조금 일부 줄여야 되는 거겠죠. KT는 그래도 잘 버티네요. 거의 뭐 고점에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61선 보면서 깨면 좀 줄이기 바랍니다. LG U+는 이탈했다고 보여지네요. SK텔레콤과 LG U+는 추세 이탈 이렇게 보여집니다. 깼으면 또 되돌림 한번 주긴 하겠죠. 얘도 물량을 줄이는 게 낫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격도가 나름대로 좀 많이 빠졌죠. 전체적으로 모양새 보니까 모양이 다 안 좋네요. 어떤 그 지지선을 지금 종합주가 이수처럼 여기 3200을 지금 깨고 내려왔고 갑자기 3100 정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1차 지지는 해줄 것 같아요. 이 정도 종합주가 지수가 8일째 하락이면 이거 완전히 뭐 무서운 거죠. 종합주가에서 8일째 하락이라는 거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지금 바닥까지 왔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내일 정도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격도라든가 이런 거 봐서 3,100원 깨지 않고 버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3,000 가까이는 안 오겠죠. 3,100 정도로 일단 보고 올여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머물러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일 한번 시장 보도록 하는데요. LG 아까 뭐였죠?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몇몇 종목들 아까 봤는데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제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비도 내리고 있고 시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